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신바님,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극장가에서 히어로 무비도 개봉을 했고 또 엄청 인기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 이제 쟁쟁한 영화들 사이에서 네. 이제 조용히 극장에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로 다음 소희입니다. 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저번 주에 개봉한 네. 영화더라고요. 자, 다음 소희 평점도 굉장히 높던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다음 소희는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화군요. 네, 바로 네. 2017년에 있었던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 자살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요. 네. 이제 이 사건은 특성화고에서 현장 실습으로 차출된 고등학생이었던 홍수연 씨가 이제 그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저수지에서 자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극 중에 소희가 해당 사건의 고 홍수연 씨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는 그 소희의 이야기와 그녀의 자살 이후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유진의 이야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화 초반에는 좀 소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뤘다면 후반부에서는 유진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녀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주변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이 현재 있었던 사건과 좀 더 이 영화적 사건을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포스터에도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언젠가 마주친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런 다중적인 의미의 제목과 그리고 이 카피를 좀 이해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이야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객분들도 좀 무거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네. 청년님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영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볼 예정인가요? 영화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네. 이 영화를 보고 함께 글을 좀 남겨달라는 부탁도 받아서 저도 이제 곧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학생들 현장 실습 문제가 제기된 적이 꽤 많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영화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영화 속 소희는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처음에만 봤을 때 소희라는 인물이 정말 생기가 넘치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첫 장면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춤을, 잘 추는 춤을 그 실수한 동작을 정말 될 때까지 열심히 추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밟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당찬 청소년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네.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될 때까지 연습하기도 하지만 출근을 위한 면접을 위해 예쁜 정장이나 구두를 신고서도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아끼는 만큼 친구를 해코지하거나 막말하는 사람한테 대들만큼은 당찬 친구로 나옵니다. 딱 고등학생 네. 그 학생의 모습이죠. 네, 딱 그때의 모습인데 그렇죠. 이런 소희가 이제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데요. 소희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으로 애견 관련된 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전혀 상관없는 한 통신사의 고객센터 현장 실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이 소희에게 어렵게 섭외했다면서 이제 대기업에 겨우 취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가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들어간 곳을 막상 살펴보니 대기업이 아니었고 대기업에서 하청을 준 업체였고 그마저도 이제 고객센터 중에서도 일이 꽤나 어렵다는 해지 방어 쪽 콜센터였습니다. 해지 방어라고 하면 이제 고객들이 해지하지 못하게. 네네, 이제 방어한다? 해지를 위해서 전화를 할 때 그 해지에 대한 전화를 상담을 해주면서 네. 이제 다른 상품으로 유도를 하거나 이제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는 콜센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 김소희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무래도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거나 다들 화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담원을 처음 맡았던 소희에게도 욕설을 바로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어린 여성의 목소리다 보니까 성적 희롱을 하는 등의 모습도 나오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 일반 성인 여성들도 좀 버티기 힘든 일을 고등학생 소희를 바로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고요. 또한 그 안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으로 대부분이 정말요? 네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 그래서 그만큼 당찼던 소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막 1시간 넘게 속수무책으로 막 하는 욕설에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자신이 했던 그런 당찬 모습대로 고객에게 욕을 한마디까지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사실 그랬던 상황이나 그런 소희의 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계속 회사는 뭐 소희에게 친절한 상담원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어간 대기업의 한 업체인데 취업률에 일조해라 라고 요구 등만 계속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고 또 어른들에게 받아야 할 도움은 받지 못하고 소희는 그런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배두나 씨가 연기한 형사 유진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죠. 네, 사실 처음에 유진은 소희의 이 사체를 살펴봤을 때 네. 명백한 어떤 가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자살로 이제 대강 사건을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멀찍이서 보는. 근데 이제 점차 소희의 이야기를 쫓게 되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진은 이제 가깝게는 부모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소희가 근무했던 회사 그리고 소희와 친했었던 친구들 그리고 소희가 다녔던 학교와 연습실 등을 좀 조사를 하면서 이 일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감정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희가 일했던 곳, 그러니까 소희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녀를 돌봐주던 팀장도 회사에 대한 이런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에 대한 이런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고발을 내용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뭔가 소희의 상황을 조금 더 다각화로 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단순히 이 문제가 단순히 소희라는 한 명의 어떤 고등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처럼 좀 복잡하게 얽힌 실의 시작점을 좀 찾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회사, 학교, 교육청 모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나와서 시작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 끈을 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처럼 다음 소희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 관객의 마음에 돌을 좀 던지고 파장을 만들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이다 보니까 자세한 줄거리는 좀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중에는 이 상담원 일을 하시는 지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상황도 조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적 상황보다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일 테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일들도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애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해서 지금 현재의 콜센터 상황이 또 과거와 같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문제는 그들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나간다는 게 이 문제를 참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원 일을 애정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를 느낀 사람이 이건 문제가 있다 애정을 가지고 함께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들을 붙잡기도 어렵고 그들도 애정을 가지기도 어렵고 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고 고민하면 또 그건 좀 모르겠다라는 것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신바님은 없고. 네, 저는 주변에는 없습니다. 네. 다시 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파장이 크게 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신바님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특별히 다른 점들을 보면서 같이 영화를 봐야 됐다라는 점들이 있다고요.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어떤 경제나 주식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영화가 아닌데도요. 네. 경제에 관한 것이 정말 많이 나오고 들리는데요. 경제요? 네, 예를 들면 무엇보다
어떤 도표가 늘 소희를 감싸고 있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가장 처음 보여진 도표가 콜센터 내에 있는 도표들인데 어떤 도표인가요 이게? 네, 예를 들면 뭐 이달의 센터 매출, 이익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각 지역별이 뭐 어느 정도 다 센터별로 그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숫자로 적혀 있나요? 네, 숫자로 전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 부서별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이름과 순위가 쫙 적혀 있고 그 옆에 빨간색과 파란색 주식 그래프처럼 이렇게 하락세, 증가세까지 나타나는 그런 도표로 둘러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도표는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의 지표인가요? 그렇죠. 그 이달의 매출이 지난달보다 어땠다. 아이고. 그리고 이 전체 센터의 매출이 지난달보다 어땠다. 다른 센터보다 어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에 대해 설명하는 단어가 대부분 인센티브, 매출, 경쟁 이런 단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단어가 오히려 그 소희가 일했던 콜센터에만 나오면 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유진이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학교에서도 또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 단어가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의 취업률이 떨어지면 학교에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떨어진다.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들을 관리하는 전체 이런 그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 학교에서 관리를 못하면 교육청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마치 그곳에 있던 것이 어떤 한 명의 학생, 적어도 인간이 아니라 그 도표 위에 찍혀있는 숫자나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처럼 계속 이 영화에서 보여지고요. 그렇네요. 또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이제 비단 한 명의 현장 실습생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들의 신체를 주로 비춰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에서 고객의 욕설을 들으면서 좀 하얗고 파리하게 굳어져가는 학생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공장 노동을 하는 고등학생의 기름 묻은 손 그리고 추운 겨울 백화점에서 주차 안내를 하느라 빨갛게 얼어붙은 학생의 손 그리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학생의 등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진이 그 영화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일을 해서 무시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객들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 느끼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죠. 그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 다음 소희 오늘 첫 영화로 만나봤는데 제목에 다음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소희 그리고 다음 누군가 될지 모르는 소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실습에 내몰린 많은 학생들이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일을 배우며 사회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사회를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주리 감독과 배두나, 김시은 주연의 영화 다음 소희 만나봤고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신바님이 준비해주신 영화에 맞춰서 저도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네. 다음 소희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면서 또 청소년 노동자의 이야기로 나오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남성 상담원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콜센터 상담원 주은 씨라는 도서고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일지 영화 소개와 함께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매일 하루 수많은 곳에서 전화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해피콜로 불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뭐 예약을 위해서 받은 건데 뭐 티켓 예매나 뭐 구매 취소, 구매하겠다, 뭐 계약 해지를 전화를 걸고 응대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 책 콜센터 상담원 주은 씨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쓴 분의 이름은 그 책 제목에 있는 주은 씨라는 단어처럼 박주은 님입니다. 네, 박주은 님은 이 책으로 이제 데뷔를 하신 거죠. 이 책은
한 인터넷 포털 글쓰기 사이트에 계속 연재를 하시던 글인데 29의 나이부터 34살까지 이 상담원 일을 하시면서 쭉 하루하루 쏟아내듯 그러니까 정해진 말만 하고 정해진 내용으로만 응대해야 되는 그 경험이 답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듯 인터넷에 남기게 되는데 이게 한 글쓰기 플랫폼 그 출판 지원하는 공모전에 당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 현장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됐고 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작가가 스스로 썼던 그 소개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보면서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면서도 그 속사정은 잘 알지 못하는 게 콜센터다. 안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들려줄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썼다. 가끔은 누가 상담원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꼭 성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만 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못난 이의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어딘가에는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 스스로 위로하며 또 썼다. 우리는 모두 콜센터를 이용한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전화벨이 울린다. 그러면 호흡을 크게 한번 쉬고 그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있다. 이 글은 언젠가 만났던 상담원의 이야기쯤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240쪽 정도 됩니다. 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정서가 있는데 못난 이의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쓰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저는 계속 주목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중에도 뒤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상담원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여기 힌트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장만으로도 또 우리가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설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화와도 연장선인데 영화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책은 조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만큼 많이 무거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인 책의 구성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누구나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이제 구매평 그리고 평점 이런 걸 보면 너무 내 이야기라서 흔히 PTSD가 왔다 이런 분들 댓글도 많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생생한 이야기가 잘 담겨 있다라고 함께 노동했던 분들이 그러기 좀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책 내용이 좀 되게 르포 같기도 합니다. 덕분에 독자인 저는 이제 수학의 너머에서 통화상담원 일터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작가의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 몇 개 문장이 좀 강렬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는 콜센터에 입사한 이후 줄곧 나의 목표는 퇴사였다. 아이고. 그리고 이 책은 콜센터 퇴사를 결심한 시점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쓰는 글을 엮은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마음을 다치는 콜센터 일에서 글쓰기는 버팀목이었다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저도 여기서 여러 가지를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입사할 때부터 퇴사를 생각한다는 것의 문장이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직장이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원하는 환경은 따로 있고 생계적인 이유로 뭐 주택에 대한 문제라던가 카드값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에 온 노동처라는 환경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 한 날까지 썼다라는 문장에서는 이 과정이 내가 결과로서 여기서 머물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산적이지도 않는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내포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우리가 보통 한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상사에게 말을 하거나 어쨌든 바꾸려고 할 텐데 노동자들이 택하는 건 퇴사입니다. 특히 이 노동 현장에서는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라는 이 한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막막함을 마주했고 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떠나는 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들을 여기서 삼키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책에 좀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콜센터에 입사한 이후 줄곧 나의 목표는 퇴사였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집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글쓰기는 버팀목이었다라는 작가의 말에서
이 책에 영혼을 쏟아 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화 속 소위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콜센터 상담원이 느낀 현장은 어땠습니까? 먼저 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관계요? 네. 네. 콜센터는 엄연한 직장인데 네. 이거 출근을 하게 되면요. 이분들은 동료보다도 팀원보다도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신입에 대한 환대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연차가 쌓인 사람이 떠날 때에도 아쉬운 이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이별할 그 시간에 근무와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이 없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이분은 이제 5년을 일을 했다고 나오는데 네. 나보다 오래 일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이별을 하고 싶지만 난 전화를 받아야 되는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고생했다, 잘 가라 말하지 못했죠. 나도 그럴 것이다라는 판단도 그 이후에 이야기에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네. 근무 시간에 상담원들은 옆 사람의 이야기와 나누지를 못하고 헤드폰을 쓰고 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답률이 신바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실적으로 남고 고가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애잔한 문장들을 오늘은 편집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신바님이 먼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동료가 있다. 마지막 근무일에도 떠나는 그녀를 위한 시간이 콜센터에는 없다. 친했던 동료 몇몇이 퇴사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게 전부다. 마지막 콜에 골치 아픈 민원이 걸린 나는 작별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월요일에 비어진 자리를 보며 그제야 그녀의 퇴사를 아는 직원이 더 많을 것이다. 익숙한 현실이다. 내가 떠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지. 금세 다른 이가 내 자리를 채우고 나라는 존재는 까맣게 잊힐 것이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거나 그리워하지 않는 깨끗한 이별. 깨끗한과 이별이란 단어가 네. 좀 상응이 된다고 네. 느껴져요. 저는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자, 상담원들의 업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고객들하고 전화로만 통화하면서 계속 고객들을 응대하는 업무가 대다수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궁금하거나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상담원 입장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네요. 네, 이번에는 콜센터 업무의 좀 냉정한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요. 네. 먼저 콜센터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업무 환경이 나누게 됩니다. 인바운드는 쉽게 말하면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상황입니다. 아웃바운드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군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업무들을 대리하며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 이 책에 제가 좀 놀랬던 건 도서와 관련된 업무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업무가 바뀝니다. 티켓 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응대하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싶어서 도서에 대한 애정으로 갔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도 나오게 되고요. 하다 보면 뭐 진상 고객도 있고 또 영화 얘기처럼 희롱을 하는 고객도 있고 막무가내로 환불해달라 억지로 부리는 고객도 있고 4차원의 세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다 마주하면서 응대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상담 이력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응대 내용을 응답하기 위해서 본사 확인이 필요한 메일도 보내야 됩니다. 상담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시간들이 뒤에도 있는데 이 시간을 그 환경에서 후처리란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시간이 이 후처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관리자가 전화 왜 안 받아? 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혼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욕설을 들었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다면 잠시 내 마음을 좀 다독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도 후처리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일은 자존감을 지키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출근길마다 고객은 내가 아니라 회사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 나는 정당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 싫든 좋든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머리에 새겨도 막상 수화기를 집어들면
고추 세운 마음이 허무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이 일도 하다 보면 다 적응된다 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다. 5년째 하는 나도 도무지 적응이 안 되니 말이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읽을수록 좀 아프고 먹먹해지는 문장들이 있는데 누구는 이제 이런 문제를 구주에서 찾기도 하고 제도를 미흡하다면서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들을 좀 제가 읽으면서 계속 좀 이렇게 이게 더 핵심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건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적응하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5년이나 지났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좀 더 치유적인 접근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또 누구도 적응하지 못한 채로 상담원의 자리는 계속 교체됩니다. 영화에서처럼 다음 소위에서 다음 소위로 넘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상담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신감을 잃은 채로 내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도 있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 지금 상담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내가 밀려나는 것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택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책과 영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의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치유라던가 집단적인 치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곳에서 냉정한 사회의 단면이 드러나는 게 수화기로 넘어드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상담의 현실에서 온몸으로 또 온 자존감으로 버텨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꺼내 듣고 회복하게 하고 이 시간 5년의 시간 어떻게 하면 긍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회 속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보고 자주 만나보는 그런 자리가 좀 이어져도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한숨을 너무 많이 쉰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계속 이 답답하니까 한숨을 쉬었는데 우리나라 한 콜센터는요. 마음, 이음, 연결음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콜센터 직원을 연결하는 시간 동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들을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 들을 예정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곧 상담될 상담원의 가족들의 목소리였던 거죠. 상담원과 연결할 때 잊지 마셔야 할 게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콜센터 상담원 주제로 영화 다음 소위, 책 콜센터 상담원 주은 씨 만나봤는데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컬처클럽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북청년 우동준, 무비신바 신보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